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 국내 주요 기관 중 처음으로 0%대를 전망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에서는 0.5% 전망치까지 등장하는 등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주력 분야인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1년 전에 비해 15,000명 늘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역대 4월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의 정보통신 기술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중국은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스원은 또 대리점에 자세한 거래 내역과 매출 등 과도한 영업 비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올해 0%대 성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0%대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의 배경을 먼저 이한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1.6%에서 한꺼번에 0.8%포인트를 내렸습니다. 하향 조정 배경으로는 건설 부진과 통상 악화를 꼽았습니다. 건설업 생산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이 부진하면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건설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마이너스 12.4%를 기록해 성장세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관세 정책 영향에 올해 1분기 수출은 가격과 물량이 모두 감소했고 4월은 관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대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0.6% 줄었습니다. 부정적인 흐름 속 최악된 더 떨어진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 상호 관세는 아직 유예가 됐는데 그 상호 관세가 다시 발효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 성장률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우리 경제가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해외 투자은행들의 0%대 전망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오는 29일 수정경제 전망에서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수든 수출이든 경제가 힘들어지면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또 우리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일단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늘기는 했는데 제조업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천 명 줄어들면서 3월에 11만 2천 명 하락보다도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9년 2월 15만 1,000명 감소한 뒤로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못해서 전자부품과 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면서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어들면서 부진이 이어졌는데 역시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청년 실업 문제 보겠습니다. 취업을 하려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청년들이 특히 문제죠. 맞습니다.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9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늘었는데 특히 쉬었다는 청년이 1만 5천 명 늘어난 4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3%였는데 4월만 놓고 볼 때 2021년 4월에 43.5%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계속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흐름 속에 치러지는 대선 상황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3명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남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대구 경북에서 부산 경남으로 이동하면서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갔죠.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부산은 해양 수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한다며 서울에 본사를 둔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선 불가능한 공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선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북극 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를 조기 상용화하고 해상풍력 선박 시장도 개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창원, 통영, 거제에서 차례로 유세를 벌입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 발 먼저 부산 유세를 마쳤는데 그 이후의 동선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원전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수출 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듣습니다. 앞서 사천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를 방문한 김 후보는 제조 역량을 갖춘 경남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를 찾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비전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구조 개편과 지역 산업, 대학 연계 전략 등 청년들을 위한 전방위 구조개혁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일단 지난달 수출에서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2% 불어난 11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기록을 넘으면서 역대 4월 중 가장 많은 수출 실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D램 고정 가격의 반등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나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2.5% 늘어난 71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7.9% 증가했습니다. 네, 미국 관세 변수도 보죠. 미국과 중국 쪽으로의 수출은 모두 썩 좋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24.5% 늘었던 대미 수출은 4월 기준 0.5% 증가에 그쳤는데요.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9%나 줄어들면서 대미 수출액도 2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대중 수출의 경우 1년 전보다 1.5% 감소한 72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휴대폰 수출 등은 30%가량 늘었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4%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유럽연합, 일본 등을 향한 수출을 늘어나면서 4월 전체 ICT 수출액은 10.8% 증가한 18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도 76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전기차 운행하는 사람들의 기름값과 같은 충전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200원대였던 과거 가격은 이제 찾기가 어렵고 비회원 기준 600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등장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어떤 업체에서 인상에 나서는 겁니까? 네,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가 충전요금 인상에 나섭니다. 오는 30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는데요. 회원의 경우 100kW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 킬로와트 시당 385원이었던 충전요금이 430원으로 12%가량 오르고요.
비회원의 경우 일괄적으로 500원이었던 단위당 충전요금이 59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시간당 600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채비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대수는 약 13,700대인데요. 채비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그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으로 충전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비는 지난해 276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업계 2위 회사도 충전요금을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6만 2천 대를 운영하면서 GS 차집이 다음으로 많은 충전기를 갖고 있는 파워큐브 코리아가 연초부터 계속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 43개소의 충전요금을 기존 킬로와트 시당 219.8원에서 271원으로 23%가량 올렸습니다. 파워큐브는 지난 1월에도 주력인 완속 충전기의 요금을 올린 바 있는데요.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는 고압 충전기의 경우 기존 단위당 268원에서 295원으로, 빌라나 주택 등에 주로 깔리는 저압 충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298원에서 309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줄줄이 오르는 충전 비용으로 차주들의 운행 비용 부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을 내놨다며 화제몰이에 나선 제품이죠. 갤럭시 S25 엣지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해킹 사태로 신규 고객을 못 받는 SKT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SKT가 이번 신제품에 대해 할 수 있는 영업이 뭔지 좀 짚어보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KT와 LG U+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S25 엣지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지원금의 경우 KT는 최대 25만 원, LG U+는 최대 2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공식 대리점에서의 신규 영업이 중단돼 S25 엣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는데요. 기존 유심을 사용하면서 기기 변경을 원하는 이용자에 대해선 예약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이통사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은 제한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당면 과제인 유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1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해 대안으로 제시한 유심 재설정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은 누적 고객은 3만 9천 명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체를 기다리는 가입자는 707만 명으로 SK텔레콤이 교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5차례 연달아 매각이 불발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던 MG손해보험이 결국 가교보험사로 전환됩니다. 이 말은 120만 명의 가입자들 계약을 잠시 보관하는 보험사를 만든 뒤에 5개 손해보험사로 그 계약을 넘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MG손해보험이 가교보험사로 전환된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경영 개선 명령 이행 또는 매각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 내용 변경은 정지되고 이달 말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2에서 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20만 가입자들의 계약은 보험계약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전은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가입자들 계약은 어떤 손해보험사들로 옮겨지는 겁니까? 네, 가입자들의 계약은 삼성, DB, 메리츠, KB, 현대 등 5개 손보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준비 기간은 1년 내외일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 이전 준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하고 전속 설계사들은 타 손보사로의 이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자동차 용품 판매 기업인 불스원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통제한 행위로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통제했을 뿐 아니라 대리점이 제3자와 거래할 때도 합당한 이유 없는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격 통제 부분부터 보면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한 겁니까? 네, 불소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자사 제품을 자신들이 정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매 가격을 계속 감시한 건데요.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제품 정보를 추적해 공급한 대리점을 찾아냈고 출고 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런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유리막 코팅제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넘기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제품이 온라인으로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대리점의 영업 자료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리점이 어디와 거래했는지와 판매량, 판매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품을 주문, 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 관리 시스템에 이런 정보를 입력하게 한 건데요. 또 대리점의 사실상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매출, 영업이익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되면 대리점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대리점 간섭으로 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식자재 업체 아워홈에 대한 한화그룹의 인수가 임박한 가운데 아워홈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인수를 반대했던 노조가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노조가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요. 네, 아워홈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그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되는데요. 노조 측은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아워홈은 창사 25년 만에 첫 파업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 한화의 인수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그룹의 아워홈 인수를 앞두고 노조는 아워홈을 성장시킨 임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해 아워홈 측은 노조와의 협상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는 당초 지난달에 아워홈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아워홈 베트남 법인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는데요.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하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화해 조치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단숨에 2,630선을 넘어 2,640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1.14% 오른 2,638.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7% 오른 737.4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600억 원, 외국인이 3,700억 원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 없이 3전 내린 1,416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며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조 7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 원 늘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를 깎지 못한 임차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해 17개 임차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가운데 68곳으로 이들 점포의 연간 임차료는 4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고요. 먼지 농도가 높은 곳은 시흥 1동과 공항동, 발산 1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일부 서쪽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날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덥겠지만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실내 환기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잦아 빗물이 들이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